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일을 겪기 전에는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저였는데요. 그 일 이후에는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마냥 못나기만 한 인간도 존재하더군요. 불행히도 저의 경우에는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물론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그 버러지 같은 놈한테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주긴 했지만 그런 인간이랑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아까워 마음이 한동안 헛헛해지더군요. 그게 제가 제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랍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항상 활기차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호방한 사람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회사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유명한 보험회사의 지점장이었는데요. 워낙 타고나기를 언변이 좋아서 그런지 같이 술 먹자고 하는 회차 사람들의 연락이 끊이질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집에 붙어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곤 했죠. 평일에는 회식이니 뭐니 하면서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술 먹고를 반복하다가 주말에는 침대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이니 육아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제 몫이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성격이 좋으니 와이프가 좋아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더군요. 매일같이 술을 퍼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술 좀 먹고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밖에서 세상 성격 좋고 대장부같이 구는 저희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은 집에서는 물떠오라는 말 한마디도 곱게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고 양말 하나 제 손으로 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입만 열면 남의 흉을 보거나 비꼬는 걸 일삼았고 같이 사는 저한테도 매일같이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어요.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럼 소금 가져다 더 쳐서 먹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주말밖에 못 쉬는 내가 굳이 저기까지 가야겠냐? 꼴랑 월 200번은 당신이 가지고 와. 당신 있는 쪽이 더 가깝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할 시간에 그냥 손 뻗어서 가지고 왔겠네. 옆엔 내가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니 맨날 살만 더 찌는 거야. 당장 가지고 와. 저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죠. 남편은 입만 열면 월 200만 원을 버는 저에게 월 200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비아냥대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쩌다 공동 계좌에 1원이라도 돈을 덜 넣으면 난리를 부리곤 했죠.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부터 각자의 재산을 합치지 않고 부부 공동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냈거든요. 남편의 아이디어였죠. 결혼식을 막 끝냈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돈 문제로 싸우는 부부가 너무 많다면서 저희 부부는 애초에 그럴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공동계좌로 관리하자고 말했는데요. 당시에는 저도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남편은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공동계좌에는 최소한의 돈만 입금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 멋대로 쓰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한 거였죠. 시집 온 지 2년이나 지났을까요? 명절날 시댁에서 하루 종일 기름에 절여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며 탱자탱자 놀던 남편이 자랑스럽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저봐, 멍청하게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다 뺏기니 저런 꼴을 당하잖아. 저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 와이프한테 용돈이나 받아 살면서 저렇게 궁상을 떨다니. 나는 저 땅 꼴 당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공동계좌를 만들자고 했지.
내가 생각해도 난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그럼 오빠 돈은 오빠가 다 마음대로 쓰는 거야? 언니가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해? 어차피 내가 와이프보다 거의 2배는 더 버는데 뭐라고 할 수가 있나. 내 돈은 한 푼도 안 뺏기고 내가 다 관리하니까 나도 아쉬운 소리 할 일 없고 와이프도 궁시렁거릴 주제가 못 되지. 진석이가 잘하는 거지. 어차피 같이 살부대끼고 살다 보면 결국은 돈 많은 쪽이 더 쓰게 되어 있어. 공동계좌에 돈 넣고 그것만 관리하자고 하면 그나마 조금 더 공평하게 쓰게 되겠지. 다른 집 며느리들 봐. 꼴랑 용돈 정도 벌면서 콧대만 높은 거. 이렇게 진석이네처럼 자기 돈 들여 살림의 버릇 해야지. 못된 버릇 안 드는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남편 편을 들더군요. 저번에 시누이가 남편 돈까지 전부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집안 경제권은 여자가 지고 있어야 평화롭다는 둥, 그래야 돈을 더 빨리 모은다는 둥 하더니 남편 얘기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거였죠. 저는 가타부타 뭐라고 하기도 피곤해 전이나 붙이면서 시댁 식구들의 말을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남편은 늘 그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절 무시하기 일쑤였고 시댁 식구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당연히 무시해도 되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다달이 공동계좌에 정해진 금액을 넣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거지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댁 식구들의 무시에도 그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기를 다 눌리고 살았죠. 더군다나 출산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아이 출산하면서 관두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방금 출산한 아내한테도 백수라는 소리를 서슴지 않으면서 눈치를 엄청나게 주더군요. 저는 산후조리원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집에서 몸을 풀면서 그동안 공동계좌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육아 비용을 해결했어요. 남편은 제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니 본인 돈도 입금하지 않겠다고 입금을 딱 끊어버렸고 들어오는 돈 없이 나가는 돈만 있으니 계좌 잔액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죠. 결국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새로운 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경단녀의 처참한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그 시간은 길지가 않았어요. 제 사정을 알게 된 동네 지인의 추천으로 학습지 선생님으로 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일이 어느 정도는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에 제 아이를 육아하면서 키울 수도 있었답니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1시간에 2개씩 수업을 하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아이 엄마를 만나면 제 수업을 받아보시라고 열심히 홍보도 했죠. 그렇게 열심히 1, 2년 일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회사에 다니던 시절만큼의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었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에게 이제 다시 공동계좌에 예전과 같은 금액의 돈을 넣을 수 있다고 알린 것이었어요. 제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한 1년 동안은 남편이 제가 넣은 금액에 맞춰서 본인도 정확히 같은 금액을 넣었거든요. 40만 원이면 40만 원, 85만 원이면 85만 원 정확하게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다면서 돈을 아무렇게나 입금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멋대로 돈을 반만 넣거나 아예 안 넣기도 했죠. 매번 입금할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귀찮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이 안정되자마자 이제부턴 예전과 같은 금액으로 넣으면 된다고 득달같이 말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금액을 맞춰서 넣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와 상의도 않고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기도 했죠. 당신 왜 이번에는 돈을 반밖에 안 넣었어? 뭘 반밖에 안 넣어. 알아서 자동이체 들어갔을 텐데. 내가 뭐하러 뻔한 거짓말을 하겠어. 이 내역 봐봐. 덜 들어왔잖아. 아,
그럼 다음 달에 더 내면 될 거 아니야. 뭐 큰돈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달달 볶아대? 통장 관리 철저하게 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당신이었잖아. 그리고 이건 또 뭐야? 3월 8일에 60만 원은 왜 인출했어? 아, 토요일인데 나 좀 자게 내버려둬. 다시 메꾼다고 했잖아. 뭔 놈의 옆에 내가 남편 자는 데 들어와서 바가지를 긁어. 귀찮아 죽겠네 정말. 지금이 몇 시인데 침대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공동계좌 돈으로만 집안 살림 돌아가고 있는 건 몰라? 앞으로 지민이한테 들어갈 돈이 얼만데 왜 돈을 못 모으게 이러냐고. 나가. 꼴랑 몇십만 원 가지고 호들갑이야. 연병. 아, 빨리 안 나가. 아무리 남편한테 항의를 해봐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버럭 짜증만 내니까 나중에는 저도 지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붙잡고 씨름해봐야 저만 속이 터지고 피곤하니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저 혼자서 공동계좌를 관리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금액을 맞게 보내는 남편한테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제 돈으로만 살림을 꾸려 나가다 보니 어느덧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엿한 학생이 되었어요. 10년 남짓한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저와 남편은 점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갔죠. 만약 저희 사이에 돈 문제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거였죠.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말도 가려가면서 하며 사위 노릇을 안 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이 자기 본성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바닥 같은 인성이 드러나 버리더군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사위 생일이라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남편이 좋아하는 간장게장과 함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생일상을 차려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른들 말도 다 알아듣고 뛰어다니기 시작한 아들 앞에서 장모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장모님, 반찬이 이게 뭐예요? 먹을 만한 거는 꼴랑 간장게장 하나뿐이고 전부 다 풀떼기네.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2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와서 당신 생일상 차려준 엄마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간장게장은 맛있다고 했잖아. 그럼 내 생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나 풀떼기 싫어하는 거 당신이 잘 말씀을 드렸어야지. 됐다. 오서방이 먹기 싫은 건 냅두고 먹으면 되지. 나머지 식구들 입도 있으니 각자 먹고 싶은 것만 먹거라. 저희 언성이 높아지자 보다 못한 엄마가 중재를 해주셨어요. 말은 됐다고 하시지만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셨죠. 저는 남은 시간 동안은 엄마 기분만 살피며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엄마의 안색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엄마를 배웅해드리고 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버럭 화를 냈는데요. 당신 아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서울까지 와서 당신 위해서 하루 종일 요리한 거 몰라? 근데 뭐? 풀떼기?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아, 알았다고 했잖아. 누가 생일상 차려달래? 공휴일인데 사람 쉬지도 못하게 아침부터 와 있으면 누가 좋아해. 그런 건 요리를 다 해서 그냥 들고 오셨어야지. 기왕 상 차릴 거면 고기라도 좀 많이 올리든가. 뭐라고? 당신 정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장모님이 처음 결혼할 때 뭐라고 하셨어? 아들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했잖아. 가족 된 지가 몇 년인데 그럼 아들이 이 정도 말도 못하냐? 아들? 그럼 나는 내가 시댁 가서 당신처럼 막대 먹게 구는 거 봤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의 부모 앞에서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냐고. 뭐가 어쩌고 어째? 남편한테 할 수레가 있고 안 할 수레가 있지. 아주 이러다 쌍욕 나오겠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 그리고 장모랑 시댁이랑 같아? 어? 여자랑 남자랑 같냐고. 같은지 다른지 어디 한번 두고 보면 되겠네. 당신 같은 인간은 말로만 해서는 죽어도 그 막대 먹은 짓 못 고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시댁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남편은 저의 두고 보라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는 나가버렸죠.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안 그래도 그전부터 친정집에 갈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다음엔 김치 좀 안 달게 만들어 달라거나 자기는 눈 좀 붙일 테니 양말 좀 빨아놔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댔었거든요. 아주 벼르고 벼르던 일이었기에 저는 똑같은 안갚음을 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저는 바로 행동을 개시했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주 당연한 듯 저한테 일을 시키더군요. 너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소고기 사놨으니까 오늘은 불고기 좀 해라. 고기 양념 재우는 동안 쌀도 사오면 되겠구나. 아 언니, 그리고 쌀 사오는 김에 마트에서 요거트 좀 사올래요? 12개짜리로. 설탕 들어간 거 말고 제로로 사와야 돼요. 저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로 가서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빨리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니까? 제가 왜요? 저 시집 올 때 어머님이 저 딸처럼 키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너무 며느리처럼만 지냈으니까 앞으로는 딸처럼 지내볼게요. 뭐? 부모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벌러덩 들어누는 딸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 지금 하는 짓이 내 딸이라고 쳐도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없어. 당장 청소 안 해? 어머님 진짜 딸은 저보다 더하면 더했죠. 저 있을 때 수저 하나를 제대로 놓기로 했어요. 아님 본인 속옷 하나를 개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언니,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언제 언니처럼 이딴 식으로 굴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왜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요. 가족끼린데 서로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계속 소파에 누워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게 그 사람들이 막상 기가 더 센 상대한테는 맥을 못 추리더군요. 그동안 아무 소리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살았으니 제가 아주 만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두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자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어요. 당신 일어나. 나오라고. 아, 뭐 하는 거야?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시야 가리지 말고 비켜.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고. 빨리 나와. 남편은 제 한쪽 팔을 잡고 절 억지로 일으키려 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둘만 딱 마주보고 섰고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찜푸린 채 저를 노려보더군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긴. 눈에 눈 얘는 이 몰라? 내가 그랬지? 우리 엄마한테 그따구로 버르장머리 없이 군 거 그대로 대갚아주겠다고.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나는 뭐 별거 한 것도 없어. 유치하게 자꾸 이딴 식으로 굴 거야? 내가 그랬지?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고. 왜 똑같이 놀려고 그래?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누가 한 소리야? 남자랑 여자가 다르다고? 내 가족한테 못되게 굴견 화내는 건 남녀고 자시고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 당신이 정 모르겠다니까 내가 몸소 알려주는 거잖아. 어디 누가 이기는지 계속 해봐. 아우 진짜. 앞으로 각자 가족은 각자가 알아서 해. 별 가족같이 대해줘도 난리네 정말. 뭐? 가족같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아 알았다고. 각자 가족한테나 잘하자고 하잖아 지금. 애 데리고 집에 가든지 혼자 가든지 해.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남편도 저의 기세에 밀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질세라 진짜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아들도 저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아들까지 데리고 와버렸네요. 그날 일로 남편과 제 사이는 더 멀어졌어요.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더 이상 시댁 가족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싸움 보람이 있었던 것이죠. 시댁의 좌절을 함부로 일꾼처럼 부려먹거나 무시하는 일이 줄어들자 저는 제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시댁 가족들이 제 시간과 체력을 얼마나 잡아먹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제가 지점장으로 있는 동안 저희 지점은 날로 성과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부터, 남편은 저희 친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면서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대략 2년 조금 넘게 지났던 것 같네요. 한참을 평화롭게 남처럼 지내던 저희 부부에게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건 어버이날 겸 시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해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딱 5월 1일이셨거든요. 어버이날 날짜에 맞추기엔 비행기 값도 비싸고 사람도 많이 몰릴 테니 차라리 조금 일찍 여행을 가서 칠순 겸 어버이날 선물을 해드리려고 한 것이었죠. 아무리 교류가 없고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낸다고 해도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 했기에 저는 제주도 여행 비용에 보태시라고 용돈 50만 원을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잘 다녀오시라는 안부 문자도 드렸죠. 시어머니는 돈을 받아도 안부 문자를 받아도 알았다는 말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로 모두 떠나고 서울에 혼자 남은 저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마침 아들의 태권도 학원비를 내야 해서 공동 계좌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2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당신 이거 뭐야? 왜 갑자기 공동계좌에서 200만 원이나 인출이 돼 있냐고. 나한테 말도 없이도 돈 뺐어? 엄마 칠순이잖아. 그걸 말을 해야 하냐? 그 돈으로 엄마 여행에 숙박비 좀 지원해 드렸다. 됐냐? 2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냐고. 그리고 무슨 3박 4일 제주도 가는데 숙박비가 200만 원이나 들어? 내가 이미 용돈 50만 원도 드렸단 말이야. 아무리 어버이날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제주도 여행 가시는데 250만 원이나 드리냐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것도 돈을 아끼냐 그럼? 효도를 하던 뭘 하던 그렇게 큰 돈을 쓰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당신은 공동계좌에 돈도 제대로 입금 안 하는 주제에 당신 말 다 했어?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그가 거의 다 내 돈이나 다름없는 거 사실이잖아. 이 옆엔 내가 돈독이 올랐나? 제정신이야?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 할 말 없어. 끊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박박 우비며 화를 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어요. 저는 속된 말로 제대로 뚜껑이 열리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남편이 집안 살림에 거의 기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도 하나뿐인 아들 생각하면서 흐린 눈을 하면서 참아왔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제 돈을 자기 돈인 양 써대는 꼴이라뇨. 그간의 경험을 통해 남편은 절대 말로만 해서는 듣지 않는 인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저는 곧바로 행동부터 개시했습니다. 남편이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날짜에 맞춰 아들을 아들 친구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현관 앞에 아예 식탁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이 인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밤늦게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고 했던 남편은 열리지 않는 문에 당황하더군요. 남편이 계속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자 결국 도어락에서는 경고음이 났고 남편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왜? 뭐야? 비밀번호 바꿨어? 빨리 문 열어. 내가 왜 도둑놈을 내 집에 들여야 해? 뭐? 도둑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설마 당신 아직도 엄마 여행 보내드리려고 돈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10년이나 참아줬지만 이제 더는 안 돼. 당신 그동안 공동계좌에 제대로 입금한 적이 얼마나 돼? 맨날 당신이 펑펑 쓰다 남는 짜투리 돈이나 적선하듯 던져줄 줄 알지. 제대로 된 금액으로 입금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럼 그동안 지민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 누구 돈으로 했을까? 살림은 누구 돈으로 했겠냐고. 그럼 그걸 전부 당신 돈으로만 했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갖다 준 돈도 꽤 되잖아. 난 어차피 집에서 잘 지내지도 않는데. 그럼 집에만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돈을 내야 돼? 뭐라고? 나도 집에 있는 시간 별로 없어. 아침부터 애 챙기고 바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는데 어떻게 집에 붙어 있겠어. 그리고 집에 붙어 있든 말든 당신은 여기서 잠 안 자? 당신이 입는 옷들 빨래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집안 청소는 저절로 되는 줄 아냐고.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거겠지. 어쨌든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거잖아.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는 사람한테 돈 좀 안 냈다고 이래도 돼? 애초에 공동계좌를 관리하자고 제안한 건 당신이었어. 내가 아무리 애를 낳고 몸이 엉망진창이어도 1원 한 푼도 봐주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돈 좀 안 냈다고 이래도 되냐고? 그 계좌에 있던 돈은 전부 내 돈이었다고. 당신 3개월 전부터 또 돈 한 푼도 안 넣었잖아. 아우, 알았다고. 연병. 옆에 내 입만 열면 그놈의 돈. 내가 월급 받으면 입금할 테니까 문 열어. 아니, 이제 당신 말에 안 속아. 진짜로 입금되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밀번호 안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당신 미쳤어? 야! 날도 다 풀려서 이제 밤에도 따뜻하잖아. 길바닥에서 자든지 마음대로 해. 제가 으름장을 놓고 인터폰도 끊어버리자 남편은 분풀이로 집 현관문을 두어 차례 발로 뻥뻥 차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질 않았죠. 당연히 남편 월급날까지는 며칠 남았으니 그날은 남편이 다른 곳에 가서 잘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차대는 남편을 뒤로 하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는데 잠시 뒤 핸드폰에서 띠리링 알람 소리가 나더군요. 은행 어플 알람이었죠. 남편이 분풀이가 끝나자마자 여행 비용 250만 원을 공동계좌에 다시 입금한 겁니다. 잠깐 조용하던 남편은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보냈으니 얼른 문을 열라고 동네방네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너무 기가 차고 생각이 많아져서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남편은 온몸에서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들어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죠.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돈을 곧바로 입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모아둔 돈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돈 쓰기 아까워서 공동계좌에 손을 댔다는 것이 100% 확인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 파렴치한 인간의 뒷모습을 보고 이후로는 한 번만 더 남편이 공동계좌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후의 상황이 오면 이혼까지도 불사할 마음을 먹은 거죠. 솔직히 그 전까지는 하나뿐인 아들이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될까봐 이혼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남편이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하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다 보니 아들에게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책임감 없이 굴며 화만 버럭버럭 내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결코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지 않았고요. 아들과 저를 위해서 칼을 빼들어야 하는 순간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남편과의 재산 문제에 대한 그간의 정보들을 하나씩 자료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한참 자료를 모으면서 며칠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버렸고 진짜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아무리 친정과 멀게 지내더라도 어버이날은 챙겨왔던 남편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의외로 친정에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하더군요.
갑자기 얼굴을 비추겠다는 말에 남편이 괜히 시어머니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저희 엄마한테는 용돈만 붙여드리기가 불편했나 보다 싶었어요. 아무리 망나니같이 구는 적이 많아도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는 본인만의 룰이 있었거든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남편과는 말도 섞기 싫었던 저였기에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저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에 도착한 이후에도 저희는 서로는 철저히 외면하고 최대한 아들과 친정 엄마한테만 관심을 쏟았죠.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배추 농사는 잘 되고 계시죠? 아니, 오서방이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그동안 너무 안 찾아뵈서 죄송해요. 계속 바쁘다가 이번에는 일정이 비어서 온 거예요. 신혼 초기로 돌아간 듯 예의를 차리는 남편의 모습에 엄마도 저도 속으로 적잖이 놀라긴 했네요. 엄마는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식사를 준비할 테니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고 아들은 친구들과 무슨 게임을 해야 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거 부침개 여기서 부치면 되지, 엄마? 반죽 다 만들어놨어. 참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 엄마 선물로 가방 하나 주문했는데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배송이 밀리는 것 같아. 주말 지나면 아마 이 집으로 도착할 거야. 뭘 또 가방이야. 엄마 그 까만 가방 거의 5년째 들고 있잖아. 안 그래도 하나 사드리려고 했어. 고마워. 잘 쓸게. 그런데 저희 대화를 들은 것인지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도 선물을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아, 맞다, 장모님. 저도 장모님 선물 준비해왔어요. 차에서 가져와야 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용돈이나 보낼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선물이라니. 엄마도 놀라셨고 저 역시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굉장히 불안하더군요. 잠시 뒤 집으로 다시 들어온 남편을 본 저와 엄마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남편이 들고 온 건 배추 한 포기였죠. 이게 유기농 배추예요, 장모님. 장모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걸 드셔야 무병장수 하시죠. 남편은 너스레를 떨며 주방 식탁 위에 배추 한 포기를 턱 올려놓았어요. 엄마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부가 사이가 안 좋기로서니 어떻게 상대방 부모한테 이런 무례를 저지를 수가 있나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배추 농사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버이날 선물이랍시고 배추를 들고 오다뇨.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오서방, 자네 지금 나한테 배추를 선물이라고 준 건가? 네, 이게 고랭지 농법으로 만든 귀한 유기농 배추래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 작물을 놀리는 게야? 배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배추를 선물이랍시고 던져놔? 지금 자네 뭐 하자는 건가? 왜 화를 내세요? 배추가 어때서요? 건강에도 좋은데다가 마침 장모님 배추 농사도 하시니까 뭐 따지고 보면 경쟁업체의 상품을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엄마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호통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실실 웃으면서 다시 거실로 나가더군요. 남편이 TV 앞으로 가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자 저는 남편이 올려놓은 배추를 집어들고 남편 앞으로 걸어갔어요. 뭐해? 나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시야 가리지 마. 아! 저는 배추를 두 손으로 머리 위까지 들었다가 그대로 실실 웃던 남편 낯짝에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이마를 손으로 가리더군요. 배춧잎 조각이 덕지둑지 묻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코에서는 쌍코피가 주르륵 흐르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얼마 전에 머리를 심은 이마만 부여잡고 버럭버럭 화를 냈고
머리를 심은 부위가 걱정이 됐는지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다 일어서기도 전에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우당탕 엎어져 넘어지고 말았죠. 야! 뭐!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집에서 목소리를 높여. 그것도 우리 엄마한테 이딴 버르장머리 없는 짓거리를 해놓고. 이게 진짜?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를 노려보며 일어나려는데 저는 다시 바닥에 있던 배추를 집어들고는 남편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저한테 맞기만 했죠. 네가 가장 노릇을 똑바로 하기로 했어. 남편 노릇을 똑바로 하기로 했어. 가만히 있으면 지민이 봐서라도 넘어가려고 했건만 감히 우리 엄마한테 이딴 짓을 저질러?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니네 엄마한테는 남의 돈 싹싹 긁어다 바치더니 우리 엄마한테는 모욕을 해? 네가 이딴 짓을 하고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수술 부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뭘 그만해 뭘. 너야말로 그만 좀 했어야지. 너같이 책임감 없고 못돼 처먹은 인간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남편은 저에게 사정없이 얻어맞으면서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본인이 못할 짓을 해서 쫓겨나 놓고 집 밖에서 현관을 보고 두고 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문을 열고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버린 엄마 덕에 목에 소금이 걸려 한참을 캑캑대다가 갔죠. 저는 엄마한테 그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남편과 이혼을 준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잘 생각했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엄마와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미안한 존재인 아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밖의 소란을 다 들은 탓인지 아들은 친구들과 한다던 게임도 안 하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옆에 앉아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동안 서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엄마는 아빠랑 이혼할 거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지민아,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는 건 절대 네 잘못은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미안해. 아빠가 나빠서 그래. 맨날 엄마만 살림하고 나 챙겨줬잖아. 나는 엄마랑 살 수 있으면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까지 엄마랑 살아왔잖아. 예상치 못했던 아들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죠. 아들 앞에서 남편과 살갑게 지내지는 못할지언정 싸우는 모습은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희 사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절 위로해 주니까 그간 참아왔던 눈물이 다 터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오해 없이 제 마음을 알아주어 다행이고 고맙기도 했죠. 아들은 그날 이후로 친정엄마 집에서 지냈고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두기도 했고 어버이날 사건으로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백해진 상황이라 이혼 자체는 상황이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이혼 소장을 받고 난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했죠. 뭐? 내가 공동재산에 기여한 게 없어? 소장이 뭔지 몰라? 너 마음대로 없는 사실 지어서 적는 게 소장이야? 법원 가서 얘기해. 법원 가서. 난 이제 당신이랑 가타부타 말 섞기도 싫고 당신 억지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당신이 공동재산에 제대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어디 가져와 보든지. 왜 우리 이혼의 모든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냐고. 아주 내 재산 다 뺏어가려고 작정을 했어? 그럼 당신이 나 때린 건 그건 어쩔 건데? 어? 그거 다 폭행이야, 폭행. 당신이 저지른 폭행으로 나 이마 수술 부위 다친 건 어떻게 배상할 거냐고. 아, 그래.
당신 이마에 머리 심은 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수술비는 또 어디서 나서 했어? 수술비 얼마나 나왔는지 얘기해봐. 남이사 수술을 받던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해? 수술비의 출처가 중요하냐고?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 변호사가 그러는데 당신이 나랑 상의 없이 쓴 돈? 그거 1원도 빠짐없이 전부 청구할 거래. 우리는 이미 자료 다 준비됐고 더 이상 당신 전화 받아줄 이유도 없어. 그 수술비도 내 돈으로 마련한 거 알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이거 네 돈으로 한 거 아니야. 야, 전화 끊지 마. 남편은 전화를 끊지 말라며 발악을 했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희 부부의 이혼은 어떤 반전도 없이 저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세월을 전부 다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보상과 남편과 얼굴을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앞으로의 나날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선물 같았네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친정엄마 집에서 아들과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마침 이 근처에 저희 아들이 다닐 만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엄마는 아들의 의견을 100% 따르기로 했는데 아이가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공기도 좋고 물도 맑은 이곳에서 저희 모자는 그동안 순수학 그 자체였던 남편에게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집을 팔고 회사 근처에 단칸방을 구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이후로는 남편의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이혼을 한 이후에 홀가분한 마음이 한가득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저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엄마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이 삶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죗값을 받았으니 더 이상 저도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앞으로의 나날을 행복하게 보낼 궁리만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